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무런 도움도 아직 크게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항상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 있는 것은 생활과 깨달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영혼을 하나의 완성하게 되고 이 영혼을 통해서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활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변한 자기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갖다가 즐길 수 있습니다. 삶 자체를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 사람들은 삶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의문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위해서 나와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과의 의식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을 당장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서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말을 해놓고 보면은 떠나올 때쯤 돼서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자기 집에서 초청을 해서 법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잘못된 일들이 깨어지기 전에 너희의 그 기대 심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진실을 보기 힘든다. 그러나 너희의 기대가 나의 진실과 부딪혀서 너희의 이상이 깨졌을 때 너희는 하나의 거기에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바르게 그 사실을 바르게 볼 때 바른 판단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다. 너희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너무 값싸게 내놓을 수가 없다. 왜? 지난 8년 동안은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러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인연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찾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필요하다면 찾아오너라. 그리고 나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러 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결국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기 때문에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 문제점, 세상의 문제를 보면 거기에 돌아가는 하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은 어떻게,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몇 번이나 나의 말을 듣고도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견해에 맞지 않고 상반된 견해로 나타날 때가 여러분들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감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너무 진실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이 8년 동안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자신을 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모든 하나의 지혜를 합친다 해도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말은 계속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 다양한 일은 오늘 내년 정토 초하는 날 그 런던에서 연화서 주지로 취임을 하려 했던 소연 스님이 오늘부터 주지로 연화사 주지로 가게 됐습니다. 유럽의 유일한 절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쪽에서 자꾸 그렇게 모시고 갈라 이래서 하니까 다려 끄집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이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붙여줄 거기에서는 탁발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이 거지나 수행자가 와서 이 똑똑들이 봤자 런던 같은 데는 돈 아무도 안 줘요.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내가 런던 지하철에서 본 것은 거지가 아무리 된 거 한 푼 달라 해도 그 지하철 안에 내가 탄 칸에서 신사들이 돈 주는 건 못 봤습니다. 거지한테. 한국 같은 데는 남녀 사람 손만 내밀면 쫙 가면 지하철 안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한 칸 코피 하나에 한 19시는 됐는데 거기서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양을 한 사람들은 항상 이 기타를 친다든가 거리에서 트럼펫을 불든가 요리합니다. 그렇게 좀 즐겁게 해주고 열매를 우리나라 돈 한 100원짜리 한 개라도 얻지 그냥 공짜로 얻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기존 불교 속에 스님을 내보내서는 안 되지만 우선 여기 돈을 보내주지 못하니까 유럽엔 방세가 비쌉니다. 방 하나 2만원가 하고 이번에 조금 큰 하나 거실 하나하고 방이 하나 따르고 주방시설 따르면 100만원 들어야 됩니다. 한 달에. 중심가 쪽이면. 그럼 중심가 쪽이면 1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돈을 붙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영어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는데도 상당히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만나니까 귀신 들린 영국 귀신도 이래 보니까 사람의 의식을 보면 이 밝고 어두운 게 보입니다. 그렇게 밝고 상당히 그러면 귀신들이 보지 못한 이 밝은 것이 오니까 와서는 아이고 큰 대사님이 왔다고 그들은 알고 대사님이 왔다 쭉쭉 따라다니니까 스님의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야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같은 데 가서 강연도 하고 또 그쪽에서 그래야 주선도 되고 첫째 또 방이 공짜고 먹는 게 공짜고 여비 같은 게 거기서 나오니까 한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소에 취임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5시면 그건 8시입니다. 8시니까 한 여기만 9시나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법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 알아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자꾸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그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서 큰 여러분 실상하게 달마원이 인류를 위해서 큰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될 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동양인이 아직까지 유럽에 가서 이론으로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신문을 보고 미국도 대단하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 가보면 그분은 그 사람 별 대단하지 않았어요. 돈을 유태인처럼 열심히 모아가지고 롤스로이를 타고 다니는 한국인이 런던에서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렇게 크게 거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롤스로이를 타는 사람은 최근에 와서 한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업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이름이 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외국 이 실상학회에서 배운 하나의 그동안 배웠고 듣고 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런던의 지식인 속에서 실제 당당하게 앞서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재앙이 결국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음덕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입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면 매우 사람들은 소홀해진다는 거,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진리나 하나의 능력을 함부로 베풀 게 아니고 그만 이제는 좀 이 값을 조금 팽구면 되겠다. 그래서 모두 다 하는 말이, 선생님 값을만 좀 팽구면 우리도 좀 살겠는데, 뭐 소현주님도 그러고 또 세상 사람도 그러고 해서 이 장소가 아니면 대중법회나 이런 건 절대 청하지 않는 데서는 앞으로 하는 일을 되도록 상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모든 일을 아끼지 않겠지만 장님한테 가서 세상 이야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실제 세계의 가장 뛰어난 영국의 물리학계 회장이라는 사람도 내놓고 물리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3분이 토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단한 천재가 있는 줄 알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보다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속에 있는 몇 가지의 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운전수가 자기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자동차의 기계의 성질이나 이 운전에 대해서 도가 터지는 것처럼, 또 그 만두 만드는 사람이 오랜 시장에서 만두를 만들다 팔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숙달이 돼서 그런 분야에 뛰어난 그러한 정도밖에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하여 항상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데 대해서 듣고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슴없이 질문 있으면 질문 착착하죠. 질문이 없는. 오늘도 전화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도사한테서 나를 좀 만나자. 그러나 이제 내 잡이 써서 도와주면서 살아와 만난다 이렇게. 참말입니까? 이래서 참말이다 이랬지. 참말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더 생각, 이제 뭐에 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통과해야 되지. 내가 문제 가르치고 다 가르치니까 하고 시시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사실만 가르쳐 주라. 그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말 맞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래 관심도 없고 집에 뭐 목표도 없고 의문도 없고 하면 뭐 얼굴 방금 되겠지 뭐. 그러니까 감기가 안 났습니다. 감기 그 바이러스인데 한 일주일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일주일 돼도 안 났습니다. 그 참 이상하네. 밤만 되면 나와요. 밤만? 예. 그 참 모를 있네. 감기는 그만 일주일 되면 다 떨어진다 그러던데. 고춧가루 하면 나도 막 감기 저 바이러스 저거는 막 남에다 고춧가루 좀 많이 넣고 묻고 그만 땀을 쭉 내비게는 툭 떨어져 비던데 그치 그래 저 바이러스 저 일주일 정도 감기 바이러스 간댔지. 응? 응? 사람 다 틀려. 응. 그래. 한번 고춧가루 책임 묻고 오면 한번 땀을 좀 내. 뭐가 안 되면은 또 나중에 뭐 감기가 돼 다른 병이 되면은 뭐 도와줄 수 있지만 또 감기 그러면 또 바이러스가 돼 떨어져비고 붙으면 떨어져비고 몸만 간질간질해 보면 그렇게 그 다음 모르겠어. 한일합니다. 응 맞아. 그뿐이 모르겠어. 대표님 사랑과 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사랑과 정은 다른 것이냐? 자, 정이 없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도 양심이 없는 자가 정이 있어도 사랑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지. 사람들에게 사랑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과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 정이 뭐며 사랑이 뭔가 알고 묻는 게가 모르는 게 묻는 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축복하는 것, 상대에 대한 축복하는 것, 세상을 축복하는 것, 사람을 축복하는 것, 자식을 축복하는 것.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 하는 일, 내가
사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면 거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아침 그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사랑을 참 잘못 배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나 그들의 민족이나 자기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다는 게 오늘 교회 대비에 총무라는 여자가 나와서 그랬잖아. 뜨기? 이 조끼가 뭐야? 실로가 뜨는 조끼? 조끼 뜨기 운동을 하더만. 그래, 그 조끼 떠서 뭐 하느냐? 어떤 영감도 떠오고, 어떤 여선생도 떠오고. 그거는 전과자들한테 보낸다. 이 추위에 떨고 있는 형무소에 있는 전과자들을 다시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둑놈, 강도, 살인자, 이것만 참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좀 또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양심이 있는 이놈은 죽일놈이요. 그 사람들한테 셋 다 양을 한 짝 빼주는 일 절대 없어. 그러면 이 사회는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그런 것만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 똑똑한 놈을 좋아서. 똑똑한 하나를 도우면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모든 자기 자식을 구하고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절대적 못해. 큰 단체라면 내나 전과자 돕기. 그건 참으로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전과자는 어떻게 도우는가? 전과자는 깨우쳐주는 것이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네 끝없는 앞날이 항상 불행할 것이니까 네가 이 시점에서 꽂히면 너는 바른 자로 태어난다. 바른 자로 태어나라. 나쁜 너를 버리고 바른 자로 태어나라고 이렇게 깨우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 법률에 의해 잘못했을 때는 그 법률을 통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실수를 거울 삼아서 더 큰 너는 성공을 하게 될 기다, 이런 위로의 말 정도는 괜찮지만 하는 일이 교회나 절이나 하는 일이 전부 시원찮은 일이야. 우리 여러분의 조상 중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어떤 병사가 기가 동네성에서 싸우다가 기를 피해가지고 어디 오사카 어디 성에 갔다 묻었다. 그 기는 썩어 있지 않아? 기고 코고 다 썩었지. 썩어서 어찌진저 그놈만 파가와서 대한민국의 기무동을 모아서 원언제 한다고 이래. 그 여러분 기도 썩었고 그 죽은 영혼도 400년이나 어떻게 살아있겠어. 곧 윤회가 제일 긴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데는 막 돈을 해서 엄청난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씨를 뿌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말로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땅위를 갖다 훼손을 해서 거기에 아무 표적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돈을 대고 막 유명한 명사들이 가고 TV 카메라가 계속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에 신경을 써주시고 깨달음에 신경을 써달라. 여러분들은 자기의 좋은 생활을 위해 찾아서 여기에 오고, 또 하나의 자기의 소망,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오고, 그러한 일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불행한 자기를 버리고 이 시대를 통하여 좋은 자기를 얻는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을 통하여 영원한 끝없는 내세의 밝은 자기의 길을 만드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둘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내 자식이 이끌려서 하는 거, 그게 정이야. 예? 아들내미가 와서 엄마 나 돈 10,000원만 줘. 그 돈 10,000원을 없는데 빚을 내주는 것은 저놈이 어디 쓸긴고 모르면서 주는 건 정이야. 그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그렇지 안 되겠지요. 진정 사랑한다면 이 돈이 잘못된 데 써져서 그를 망칠 수도 있고, 좋은 데 써져서 그를 좋게 할 수도 있으니까, 진정 자식을 사랑으로 대했다면 이 돈을 어디다 쓸래? 분명히 물어보고, 네 그것이 옳은 데 써진다면 네 틀림없게 물어보고 주는 것이,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으로 얽매이게 자식한테 뭔 얘기가 조비리 물어보도 안 하고, 그지? 그게 정이지. 우리가 같은 행위 속에서도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 사람은 사랑으로서 행하고 있다. 그 깨달음이 없는 자가 무슨 사랑이 존재하겠어? 사랑이는 말만 존재하지. 내가 유럽에 가서 그 사랑 그런 걸 가지고 막 요번에도 입을 다 막아비거든. 뭐지 와서 막 계속 떠들라 사왔어. 야 그럼 내가 니 물어볼게. 니 참 많이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도대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배우고 듣고 배우는 것은 사랑이다. 도대체 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듣고 배웠는지 내가 한 번만 이야기하더라고.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사실 유럽의 모든 이론가들의 입을 막아빗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을 때 사랑이라는 이런 것이다 들으면 그 별게 아니에요. 그 뻔한 소리예요. 그러나 이 뻔한 소리를 아는 자의 행위와 모르는 자의 행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교수, 수많은 뛰어난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 가서 많은 교수, 수천 명의 교수들 해놓고 사랑이 무엇이냐, 너는 사랑을 어떻게 듣고 배웠느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몇이 안 됩니다. 몇이가 아니라 막 전무할 줄도 모릅니다. 사실 없을 줄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건 여러분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대화를 했을 때 당신은 많이 달랐다. 어떻게 저 사람은 대만의 대우를 받습니다. 매우 뛰어난 자다. 막상 이곳에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부딪히면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주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당장 알게 됩니다. 결국 소연 스님도 여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혼자 유럽에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부딪혔는데 거기에서는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일 가서 성공이다. 이 세계의 불교, 히말라야 티베트 불교나 태국이나 이래 명상이다, 공이다 이래비리.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이 정신이 없는 자가 거기에 쫓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이론을 가지고 이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하고 따졌을 때 아무도 아직까지 도연의 이론을 이 두서너 달 동안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면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고 안 따르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잘못 생각해서 나의 곁을 떠나더라도 너는 내게 4년 동안 그런 것을 가지고 유럽의 어디에 가도 네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들은 지식은 실제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일반 사람을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아는가?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듣고 듣는 사람이 실제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꼬치꼬치 물으면 상대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아는 자라고 믿기 때문에 항상 약고가 죽는 겁니다. 약고가 죽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눈을 뜨면은 진실이 의식이 깨어나면 하나님 거기에 진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실제 여러분들은 불교다 기독교다 세계에서 그럼 저 경전 속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실제 제 하나뿐이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진실을 아는 자는 제 하나뿐이 없어요. 노골적으로 세상에서 안다. 유교의 무엇이 어떤 스승이다. 유교 사상의 무엇이 신봉자다. 그 사람 불러다 놓고 그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실을 물으면 그 사람이 알겠어요? 공명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진실을 알겠습니까? 말만 여러분들이 책에서 본 말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외화가 지금 책에 있는 거 외화가 되면서 줄줄 떠들고 있니? 그럼 그건 또 누가 만드냐? 그건 또 아는 사람이 썼는가? 천만의 말씀. 성질 급한 사람이 글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제 생각을 거기에 보태서 만들어 놨다는 게요. 그렇게 진실을 넣고 그림을 그리 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도 바르게 그리 놨으면은 그걸 보고 눈발드님이 와서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의 세계를 그리지 못했다면 그건 상상을 그려놨다면 그것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 책을 봤을 때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물으면,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실력자가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책을 보고 안다. 그러면 그 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상대가 꼼짝 못합니다. 진실을 모르니까. 그 책에 누가 썼느냐? 요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인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서 누가 톡을 했다. 뚱뚱한 사람이 찾아왔어. 자기는 무엇을 한디 막 책에 있는 말을 하고 요가가에다가 불안화에다가 막 내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면서 막 자기의 가슴에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막 잠을 자도 보이고 계속 걸어가도 보인다 얘기라. 그거 사실이지.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뭐 아파가지고 정수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요새 지금 정수기가 몸이 좀 안 좋겠네. 내도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 요래 앉아 안 됐습니다. 우리 집에 온 사람이니까 뭘 좀 드시겠습니까? 이러고 참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 않으면 좀 도와드릴텐데 내가 이 몸이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막 뭐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안 됐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게 되면 책에 있어서 그걸 배웠대요. 뭐 단어를 배우고 뭐든 어떻게 했대 뭐 요요요요요 엉덩이 빼를 해서 올라가는 그 뭐예요? 척추를 해서 요로 올라가서 뭐 콘달링이 어떻고 뭐 불안하고 어떻고 했어. 그 내가 불안하고 요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요가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내한테 배우고 따라 피고 이래 하고 명상 지도자도 갔을 때 나는 당신에게 세계의 명상 지도자 배우겠습니다 했는데 당신들은 누구한테 이런 걸 했는데 책에 다 있다 이라. 그 책은 믿지 마시오. 당신이나 책 믿지 마시오. 그만 일러서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하면 재앙을 묻히게 됩니다. 자동차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에 앉아서 장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 운전을 하더라 해서 그걸 갖다가 영화나 보고 자기는 한 번도 그 원리를 보지 못하고 외국인이 갖다 놓은 자동차에 올라가서 장난을 하다가 막 시동이 막 뭣도 모르게 잘못해가 씩합이면은 다치는 기라 세우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리숙게 잘못된 하나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만일에 이 시대는 하는 시대예요. 귀신이나 악마가 사람의 몸에 내려서 사람을 가지고 속이고 놀라면 어떻게 하겠어? 악마를 사람 속에 몸에 집어넣는 그 방법을 쓴다 이게. 그럼 뭐냐? 마음을 놓고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쉬면 거기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어리숙고 무지하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내 의식 앞에 탁 앉아 있으니까 눈을 감아도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 의식을 발산하고 의식을 받아들이는 기계에 불과해요. 물론 머리를 다치게 되면 의식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의식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막 식물인가 막 이런 누가 있어요. 의식을 발산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그 의식은 이 가슴에 존재해요. 가슴 속에 심중에 존재합니다. 심중이란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알지요? 이 심중에 존재하는데 그 앞에 딱 귀신이 하나 앉아있으면 그것이 자기 형체를 감춰비고 그걸 빛처럼 보이는 가장을 한다기. 그렇게 빛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길을 가도 보이고 그냥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의식에 딱 의식이 그만 깨어있으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모르고 좋은 기라고.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일을 해대고 모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을 잘 속이면은 살아서 그 악마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만 재미있는 한 세상을 보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망치는 일이고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가 죽어서 그리고 내세에 그가 받게 될 그 업보를 알면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해요. 딱 그 업보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 장님에게 진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하지 않는 곳에는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하나의 힘을 합치고 항상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도반이 되어주고 항상 생활에 대해서 말 못한 사정이 있거든. 서로 전화번호 알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배고픈데 뭐 음식을 갈라 먹으라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갈라서 쓰라는 거지. 지혜를 항상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삶을 자신을 축복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은 자기의 생활과 깨달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생활은 영혼을 만들어 줄 것이고 영혼은 결국 끝없는 내세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지 않으면 올바른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달음과 또 자기가 생활을 소홀히 하면 깨달음 역시 붙잡기가 힘이 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 이 몸 자체는 이 기운입니다. 기운 덩어리예요. 이 의식이 있는데 몸 자체는 자동차와 같으면 의식이 운전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는 자기의 좋은 삶을 얻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은 하나의 생활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환경. 그럼 깨달음은 땅이라 하면 환경은 무엇인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땅에 갔을 때 이 환경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집터를 하나 할 때 이 주위의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러한 것이 다른데도 적용이 됩니다. 생활은 하나의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결국 그 생기를 먹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냥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을 통해서 좋은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좀 길었나? 예, 아까 사랑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랑의 바탕이 양심과 정의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은 어떤 식으로, 정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정의 바탕은 정의 바탕이라면은 하나의 그 애욕이 하나의 정의 근원이다 이리 보지. 정의 바탕은 그 뭐 환경 속에서도 생길 수 있고 뭐 사발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말할 수 없고 애욕이 바로 정의 근원은 애욕이다. 그러니까 그 애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때 그러한 애욕이 자기에게 크게 들지는 그걸 보면 그러한 원인이 바로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욕의 바탕은 어디든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지하고 어떤 관계가? 무지할수록 애욕이 크지, 정이 크지. 무지한 자는 정에 얽매이게 되고 깨달은 자는 옳고 그름에 얽매인다고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깨면 옳고 그름을 따르려 하고 하나의 판단에 의지해서 옳고 그름 판단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에 의지합니다. 무슨 무지 모르니까 내가 뭐 이런 일이 됐는데 자기 친한 사람 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 무슨 소리 하면 거기에 길을 쏘고되면 그래 쏘을 수도 있고 또 소발에 뒤잡기 쪽으로 또 들어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혜가 커지면 결국 정이 적어진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상대적이지. 그렇지. 지혜가 커지면은 정이 작아지고 정이 줄어들고 정이 커지면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작지. 이런 말로 애가 같으면서 사람한테 해도 가서 사람들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행함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체험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인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내 곁에서 1년간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2년을 배우고 나면 옳고 그름을 알게 될 것이고 3년을 배우게 되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그 기간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음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사람들한테 하는 게 네가 깨져야 네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볼 수 있다. 네가 네 속을 꽉 닫고 네 안을 들여다보려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깨져야 거기서 싹이 나지. 껍질이 그걸 닫고 안 깨지려고 용을 쓰면은 싹은 안 난다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싹은 안 난다는 것이요.
그 깨지기 전에 싹 나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그 껍질이 깨져야 싹이 나는 거지, 껍질이 안 깨지면 싹이 안 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깨달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우치게 할 때, 나의 말을 듣고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여러분 자신이 안 깨지려고 그 노력하면은 그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이야기는 상당히 사실이에요. 뭐 거진 사실이야. 전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현스님 같은 사람은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의 깨달으면 지혜를 습득했지. 그 지혜만 가지고도 내가 그러면 가면은 된다. 그러나 혼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진리를 전하는 것은 혼자서는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능히 하나의 최고의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그냥 의식을 끊어비면 편안하고 의식을 내보내면 그때부터 그 상대의 의식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일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소연은 상당히 힘이 들어서 해서 사람들은 런던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모아놨는데 자 끊으라 했어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옳은 자를 찾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세상에서 찾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남의 돈을 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리는 일은 옳지 않다. 세력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물론 옳은 자가 많아서 세상을 옳게 만들겠다는, 옳게 세상에서 옳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력이 일어난다면 그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뭐예요?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옳은 마음이 생겨서 깨져서, 그릇된 자가 자기가 깨져서 좋은 땅에서 나야 나쁜 씨앗이 그 스스로 껍질이 깨져서 좋은 땅위에서 그 싹이 나야 거기서 좋은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얻지. 나쁜 씨앗이 깨지기 싹도 나기 전에 거기서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할수록 안 깨질라 하거든. 무지할수록 자신을 깨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깨달은다는 깨빌라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8년 동안 나는 많은 여행을 했다. 결국 깨진 거는 나는 수천 번 깨졌고 사람들 내 때문에 깨진 자는 극히 드물다. 이해갑니까? 내가 무지한 자를 깬 일은 드물고 무지한 자가 날로 갖다 깨졌다. 그래서 만날 내가 아팠다.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막 좌절과 절망이 끝없이 내 속에 존재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타기가 나왔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능력이 큰 도움이 안 되자 결국 절망, 좌절은 내게 더 크게 많이 존재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지혜는 반대 개념이라고. 그렇지. 그리고 분별이 있어야만 있는 사랑을. 그렇지. 그러면 모르고 지금 이 종교나 무슨 한국에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심을 없애기라. 분별이 없으면 그런 게 없다면은 어디 가서 춤을 출게요? 그러면 코미디나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름을 버리면 코미디나 보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강대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신이 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박정희 시대에 못난 놈 한번 출세시킨다고 방송국에서 이주일을 갖다가 코미디아 이주일을 내는 그 적십제 회관 앞에 극장에 있는 그 기도도 못 보고 옛날에 기도 조수는 좀 있었다 소문 때. 기도 조수. 기도라는 건 돈 받는 책임자고 기도 조수가 옆에 붙어가 안 있습니까? 그러다가 오는 딴따들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얼굴이 못생겨갖고 주연은 못하고 주연 못하면 조연 같은 거 주연이 없을 때 살짝 나가서 좀 하고 요리했는데 참 잘난 사람은 못나는 신세 한탄을 하고 사니까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를 한번 뜻하러 만든 거예요. 방송국 좀 플랜시기를 하니까 해보니까 떼떼떼 하고 이러다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달레이 소리 하고 이러니까 얼마 안 하더니 그냥 돈도 많이 버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하는 게요.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사실지 분별심을 없애라 하는 것은 코미디나 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코미디만 사람이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나비거든. 만나서 떠드는 거는 굿부이고, 그러니까 그 구리 시민들이, 구리가 어디야? 서울 옆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만 맨날 우리가 본 사람 저 사람 보이니까 그러다가 저 포를 찍어서 그 사람 국회의원 이거 안 했습니까? 항상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분별심을 없애라 이라고. 옳은 자의 가르치면 옳고 그름을 보고 배워라. 옳은 것은 옳은 결과를 나게 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결과를 나게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보고, 네가 한 일을 보고 배워라. 분별심이 없다면 깨달을 수도 없지. 그렇게 막 어두운 시대의 가르침은 항상 반대로 간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 지은 업 말고요. 과거 전쟁 업도 현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거 이 콩이, 우리가 콩을 하나, 씨앗을 하나 딱 갖다 심었을 때, 그것은 과거의 그 생을 통해서, 생 속에서 나게 됩니다. 그럼 씨앗을 채울 때, 그것이 그 활동 속에 계속 그 싹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단 하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땅에 있는 기운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변화시킵니다. 만일에 땅의 기운이 약해서 변화를 안 시킬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좋아지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토질이 나빴을 때는 거기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심을 때 거기에서 또 나쁜 열매가 계속 나쁜 삶이 계속됩니다. 오늘의 삶은 내세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세에서 깨달음은 하나의 좋은 스승을 만나서 깨달았을 때 그것은 하나의 내세의 그 가르침, 내세에서 만나게 되는 배움이 자기의 바탕이 되고 그 속에 존재했던 생활이 환경이 되어서 자기를 또다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업장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업장까지 순위시켜가는 것을. 그렇지. 여러분들이 미래의 세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불사르는 길입니다. 업장 소멸은 자기를 태워라. 자기의 마음을 태워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해도 그 마음을 태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해도 그것을 태울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해도 그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진정 배우고자 할 때도 그 마음은 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업장 소멸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이해를 잘못합니다. 내가 지난 일요일날 와서 지쳐서 쩔쩔맸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사실 온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 우리 형제 중에서 상당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 의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좀 좋아지니까 오늘은 그때보다는 매우 활기가 있게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며칠 지나면 더 다음 주에 만나면 더 활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명 속에 존재하는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걸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신동 달마원에 있을 때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분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사실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나에게서 바라는 게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영국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프랑스 사람이 찾아왔어요. 네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저에게서 얻고자 했다면 그것이 어떤 재앙이 자기들 속에 있었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보고 부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고 와 부자가 안 되나 이러면은 그럼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부자가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건강해지고자 하는 자는 건강해지는 일을 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이루게 해줄 수는 없다. 왜냐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한 가지 여쭤볼까요? 그래. 여러분께서 어디 바깥에 나가시거나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 스님도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많이 꾸지람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보시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나 당하시고 나서는 많이 배웠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배우는 거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하고 감정이 잘못돼서 마음이 상하는 거하고 그건 내가 많이 배웠다 하지. 이 사람이 잘못할 싶으면 무엇을 서툰 짓을 하면 많이 꾸짖지. 그거 당연히 잘 보았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사기의 심리만 가지고 상대에게다가 무엇을 배웠대. 그건 상대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나는 서쪽에 무엇이 좋은 게 있어서 이거 봐라 했더니 서쪽은 돌아다니면 그 동쪽에 좋은 게 있으니 그걸 보도 안 들어 이어. 그게 동문서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을 했더니 항상 내가 다 그러한 나의 노력이 헛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실없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사실이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의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니까 그게 배운 거고 상대는 장님이니까 내가 하는 말 잘못하면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것은 그리 하면은 네가 재앙을 만나게 되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가이드는데 내가 그래요. 남이 잘못했을 때 이러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상대가 크게 후회를 하고 있을 때는 꾸지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꾸지라면 그 자체가 더 큰 자책이 되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때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고 위로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상대가 위험에 빠질 때는 냉정하게 말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요. 네가 일하면은 네 일이 된다. 그래 해서 그가 나를 버리더라도 내가 냉정하게 해서 그가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지. 어찌 상대를 갖다가 내가 도둑도 아닌데 상대를 갖다가 상대의 주머니를 털 것도 아닌데 다른 나쁜 심보도 없는데 상대가 잘못되어 가는데 그걸 크게 꾸짖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상대가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잘못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잘못 행동할 때는 크게 꾸짖었어.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은 자책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서 남에게 그런 것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나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매우 조심하라. 자기가 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그게 나 배웠다. 그렇게 여러분도 조금 있다가 세상 일을 알게 되면은 착착 세상 이치를 알게 되면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면은 내 말로 그건 개변이 아니야. 배우고 가르치는 것 뿐이야. 내가 이 사람은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고 내가 어리석은 자도 아닌데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당하고 나서는 그것은 배운 기요. 내가 어리석던 짓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배운 기고 중생은 쏟고 속이는 것이지만도 깨달은 데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중생은 쏟고 속이는 일이 그만 일생은 돼 있지만은 깨달은 자라면 배우고 가르치는 게 그수가 아니야. 이 참 말 잘했네. 대답이 마음에 안 들거든. 또 근데 무슨 일을 했을 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그 사람 탓이고. 그 일이 잘 되면은 예련님 탓이고. 그건 내가 내가 그런 거는 절대 없는데. 아니, 어찌 네가 내 참 사람 미치고 하잖아. 어찌 잘 되고. 그건 내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네 때문에 못 될 수가 있지. 내가 가르쳐.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줘서 잘 되고 그건 내 탓이고, 내가 가르쳐주지면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모르고 일을 저질러서 잘못되면 그건 네 탓 아이가. 네가 모르면서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 맞습니다. 배워서 잘된 것은 배워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련님 공덕이고, 사실은 잘못한 거는 무지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동생 탓이고. 그래, 모르고 하면 항상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고, 알고 하면은 잘못을 저지르기가 어렵다. 예.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평상시 밖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연화도에서 집 고칠 때, 그때 이제 어떤 연애님이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이 모자란다거나 어떤 마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가 야, 내가 밖에 놓고 말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현명하면 그것을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지시를 해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항상 거기 부족함이 있는 것이요. 어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가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있는 것을 딱 지적해서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사실을 맨달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은 하지 말자고. 만약 이럴 것이다 이러면 이런 것이고 저러면 저런 것이지, 보도 안 하고 가상을 맨달 놓고 이럴 것이다 미리 저럴 것이다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 만약에 딸만의 지붕 만일에 만일에 생각하지 저번에 딸만의 지붕도 거칠 때 있다니까. 우리 물새는 지붕 거칠 때 하고 난 다음에도 잘못됐다니까. 하고 난데 그때 내가 없었고 서울 갔다 왔을 때 그래 해서 내가 돈 안 줬지 않아. 가서 물어보니까 2,500원짜리를 8만 주고 샀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경찰서 듣고 가서 내가 그럼 당신이 영수증을 어느 집에서 그렇게 주고 샀는고 영수증을 끊어주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왜 2,500원 받고 파는 걸 갖다 8만원 줬다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핀건재에서 샀다. 부핀건재가 그 주인이 아는 게 내 얼굴 아는 게라 알아봐. 절대 이 사람한테 안 팔았다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팔았다는 게 어디서 팔았노? 그러니까 경찰서로 가자 얘기라. 그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이 사람은 영수증도 없는 걸 가져와서 2,500원짜리를 가져와서 8만원 주고 샀다 한다. 20만원을 돈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20만원을 가져가서 5천원치를 사와서 16만원치 사왔다고 이래 했으니까 이것은 돈을 15만 5천원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만 자기가 5천원치 물건을 사와서 16만원 주고 샀다면은 그 물건을 사준다고 가간 거거든. 그 말에 대해서 법은 되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물건을 사준다 해서 믿고 맡기는 이 사람 15만 5천원을 형령을 했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긴 거, 그걸 확인해둬라. 그렇게 상대가 돈 받으러 안 왔지 않아. 결국 20만원 받을 거 있는데, 전부 20몇만원 줬으니까, 싸고도 지혜고도 남아. 일단 지혜고도. 그러니까 사실인지 모르면 그래서 쏘는다는 게야. 그럼 내가 없었으면 쪼갔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잘못됐을 때 확인을 하니까 당연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안 하고, 안 하니까 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달만 지금 볼 때 확인해서 돈 받았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남을 해치지도 않고 자기 속에 남에게도 남의 가슴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자신의 가슴에 한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한을 짓는 일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진정 여러분의 앞날에 필요한, 자신에게 필요한 이런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배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 두 사람이 유럽으로 가 있는데 둘이서 상당히 대접을 받아요. 그것들은 내 말이 완전히 대단한 자가 아니니까 막 겉으로 말에다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좀 보태가지고 살짝 하니까 참아도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소리 되는 게 막 큰 대접을 받지. 가면 그래도 딱
돈 딱 놔놓고 차비라고. 그것은 공짜 비가 없더만. 그 요번에 오면서 이제 오늘 그 들어가는데 학생을 모집해 공짜비를 가르쳐주는 게 요들이 무시하니까 내가 가서 요 무시 좀 당했거든. 그래서 에이 무시하니까 이제 공짜비는 절대 가르쳐주지 마라. 답답한 사람은 저거다. 우리는 저거를 위해서 왔는데 결국 속이는 사람에게는 온갖 걸 다 해놓고 다 하면서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너무 냉담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마라. 베풀어봤자 은혜가 안 되니까. 독사에게 물을 준다 해서 거기서 농령이 나올 태가 없어야지. 독사가 몸 독이 되는 기지.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이요. 문제 가진 사람 한 40명 모아놓으면 이렇게 전부 문제아들만 있어. 그래서 회사 이랬지. 회사. 갖다 그러면 요거 깨우치는 게 아니고 네가 망하겠다 이랬어. 네가 망한다. 뭐하냐. 이 문제 가진 놈들이 줄 땡기기를 하면 전부 다 저쪽으로 크면 네가 거의 망하게 돼 있어. 당분간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좀 더 얻어서 도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에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 때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더만 가서 좀 도움을 얻고 이래가지고 그 컴퓨터 등사기가 있으니까 이래갖고 그 런던 같은 데는 이리 뿌리고 자주 미팅 장소가 많더만 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데 참석해갖고 뿌리고 주고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 오면 학생 모집을 해갖고 그래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올 때 항상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져와요. 그래야 그걸 보고 대답을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보고 대접받으려면 내가 가서 혼자 저 문제 내놓고 다 가르치고 그리 하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답만 가르쳐 주라. 그러면 대접받는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너무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마음은 이 시력이 있어. 앞에 있는 물질이 5m 앞까지 안 보이는데 저 300m 앞에 있는 걸 갖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막 거짓말 하는 거고 재미도 없지 그지? 여러분의 관심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었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 물으려면 막 끝내겠습니다. 물을 사람 있어? 질문하세요. 아니 물을 것도 별로 없고 저번에 저 이런님 차 타고 가실 때 그 뒤에 유리에 썰이가 자꾸 성에가 끼가지고 좀 혼난 적이 있는데 그 후방에 열이 있습니까? 어떤 이번에 갈 때? 저번에요 누구야 부산 상공가 거기 떠나는 데서 그 박찬종이 그만하고 갈 때에 그때 예. 그때 왜냐면 나의 몸이 매우 필요했는데 필요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이 나쁜 기운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이 몸이나 이런 의식이 이것 정화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지. 일반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모욕을 했는데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자들과 접했을 때 그 기운이 내 속을 통해서 정화가 되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약도 안 먹는데 정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 기운이 나를 통해서 그 배출되어 버려야 몸이 깨끗해지거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난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순시 그 일을 했는데 예? 가방 입은 줄 아니 무슨 네가 또 문제를 만들었나?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만들지 마. 야, 참. 그럼 이어서 딱 해갖고 해결 방법을 딱 얻어가. 문제가 있으면 맞대. 되게 달랐어요. 응? 아니 창석이 친구가 시청에 다니는데 여기 뭐 물가 단속 같은 거 나오고 위생 단속 이런 거 나가는 친구인데 이제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방 같은 데 가니까 옛날에 구미학교 때 동지였고 여자가 있었어요. 만났어요. 막 알고 지내고 이러다가 하루 저녁에 술도 마시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제 밤에 좀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자고 그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편이 뒤늦게 좀 알아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그 남자가 남편이 있는 중 알았는가? 미리 몰랐어? 예. 몰랐으면은 그 사실대로 이쪽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당하지. 사실 그 업종은 적객업소라는 것이요. 그게 적객업소라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 거 적객업소를 하지.
무슨 적격업소인가 그거는 이게 허가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다방하면 그 무슨 적격업소다 이래. 다방도 적격업소거든. 적격업소인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남자하고 딱 농기 같은 가에 가서 남자 단둘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신랑 죽었다 하더라. 가부라 하더라. 그래서 그걸 됐다. 이래 하면 그만이지 혼자 산다 하더라. 그러고 참 당신은 그또 어떻게 알았어? 여간에 간 건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걸 갖다 아내가 이야기해서 자기 마누라가 얘기해서 알았다. 그러면 깨끗이 참 당신들 곤란합니까? 요새 생활에 빚이 좀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빚이 있다 하면은 그 관계를 내는 절대 돈 못 내놓겠다. 이거 동창생인데 한 500만 원 내야 이거 몇 년 월급인데 후회되지 왜 아끼고 그렇게 안 보려면 그래 하면 간단히 그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는 그 법률상으로 그게 통해요. 여기 적격업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편이 있어도 없다 한다고. 이게 아니고 시내 다방 같은 데 해고 마담 저거 사크당 신랑 뭐하고 이런 거 하면 신랑이 지금 내가 몰라 이런 장사 하겠냐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 법률은 말을 하기에 따라서 걸리고 안 걸리는 게요. 그리고 여자가 법정에 나서서 나 사실이지 쌍벌죄니까 내 사실이지 이 남자 거식인데 무슨 여자가 그 하면서는 자기 신랑이다 강구하는 내 없대 했다. 그러고 내가 하루쯤 좀 꼬아가서 듣고 놀았다 이래보면 남자는 안 걸려. 여자는 걸리도 여자가 밥통인데 그걸 어떻게 차지키고 여자 그거 안 하면 굶어 죽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지혜야. 그 사람 듣고 와서 사실 이실 직권을 하면 요렇다 가르쳐 주지. 네 일이 아니지? 그러면 이거 현실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노? 시청직원이라.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듣고 나서 빨리 고발은 안 하고 돈을 좀 내놔라 이러는 거 보니까 그만 많이 곤란한 것 같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도 안 되고 곤란하고 이러니까는 많이 곤란하냐. 술 한잔 먹고 불러가지고 남자 불러가지고 깨놓고 많이 곤란한 감는데 이 사람도 영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공무원도 하루 공무원 이런 게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걸 깨놓고 이야기해야지. 뭐지 고민할 것도 없네. 네가 나가서 이야기해주라. 돈 벌어놓은 것도 필요 없다. 네 어디 동장 찍었네 여자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진주에 가서 만나요. 저는 저번 주에 제가 의식이 나쁠수록 암기를 잘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의식이 나쁠수록 암기를 잘한다. 이해도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의식이 좋아도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나빠도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의식이 허약한 자가 글 만드는 거 이런 건 재주가 있더라. 글을 만들어갖고 글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읽어서 글 잘 쓰는 소설가가 있다면 그거 가서 의식 조사를 하면 의식이 매우 허약합니다. 암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암기는 정신이 어두울수록 암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밝으면은 하나의 사실이 잘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장님일 때는 그 기억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거든. 이 두디고 그는 기억력이 발달을 하지만은 하나의 의식이 밝으면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지. 그러니까 꼭 의식이 나빠야 암기를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시각이 발달하느냐. 장님인 상태에서 의식이 나쁠 때 암기력이나 의식이 허약한 사람들이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책을 줄줄 외우는 이런 일을 봤는데 그건 우리가 관찰을 해보고 할 일이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의식이 나쁜가 사람보다 안 하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의식이 나빠도 암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의식은 나쁜데 무지한 사람이 암기를 잘한 사람. 내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실세계에 대한 이해의 능력은 뒤떨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독일 무슨 대학에 가서 막 암기하는 데는 미국 같은 데 가서 그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매우 뛰어난 학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 활동에서 그게 어떤 창조 의지를 발휘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다든가 그 사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창조 의지나 이런 것은 없는데도 하나의 암기함으로써 학점을 잘 받아서 장학생으로 나온 사람들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의식이 나쁘다고 해서 그 암기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단 하나 의식이 좋고 나쁜 것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비추어서 사실을 보게 해서 그들이 사실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사실을 이해하고 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의 의식은 상당히 깨어있다. 이 사람의 의식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식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행위를 보고 판단,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의 의식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상상을 뭐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가공인물을 맨날 놓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위험한 말이 되니까. 그럼 의식과 근본이 좋아도 의식이 나쁠 수가 있고 근본이 나빠도 의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근본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식 자체를 하나의 생명의 근본이라 하지.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자신을 통해서 하나의 의식이 되거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갖다가 의식해라고 한단 말이야. 생명 속에 있을 때는 의식이라고, 죽었을 때는 영혼이라고 부르거든.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만일에요, 이 대해서 하나의 생명공학이나 병리 현상에 대한 논문을 쓰면 이 의학계에서 나는 의학 공부를 단 하루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가장 앞선 많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매우 뛰어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영국 물리학 학회 회장 보고도 그랬어. 왜 임페리어 대학에서는 나를 안 만날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나를 만나면은 당장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몸의 구조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우리는 이 머리 위에 있는 기관을 하나의 의식을 발산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의식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이 사물을 보고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발산한다는 것이요. 받아들이고 발산하고 자기가 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의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이 의식 활동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내놓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머리를 통해서 이 오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놓는다는 것이요. 눈, 귀, 고, 입. 그 다음 몸을 부딪힘. 몸 부딪힘이요. 그 오간이요? 예. 그 오간을 통해서 내보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근데 이 뇌는 하나의 이 전파 발산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뇌에 이상이 있으면은 의식 발산이 불가능해요.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이 현재 의료계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람을 돌볼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대강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좋은 질문 있으면 하고. 사실요, 큰 스님이다, 목사다 이래 오면 그 사람들 말은 근사하지만은 들어보면 안 그런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요. 한 번에 보약을 많이 먹으면 취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어야 되지. 그 영국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어디 가서 법문을 하러 했더니 간호원이야. 봐서 먹는 간호원인데 찾아왔더라고. 옆에 와서 꿇어 앉아갖고 참말로 잘 거석을 하더라고. 얼굴도 괜찮게 생기고 아일랜드 산다더만. 북부 아일랜드 산다고. 그 영국으로 이주를 해왔다. 자기는 의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해도 되겠냐고 했다고. 하라면 해라 이거. 처음에는 와서 참 잘하더라고.
또 첫날은 또 그 다음에 막 차례 온다면 또 꽃을 하나 탁 사고, 저 꽃을, 지금도 이거 시킨데 화분을 탁 하나 사고, 그래서 꽃을 잘 사고 돼. 꽃을 화분을 하나 탁 사고, 봉투를 또 근사하게 탁 따와서 내놨더라고. 그러면 10파운드면 여기 13,000원이야. 13,000원 또 탁 넣고 봉투에 하나, 난 또 한 3만원이라도 이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거 1시간 들으면은 이거 막 한 2만씩 이렇게 내놓는 모양이다. 이제 꽃 사왔으니까 그래 하면 돼. 그런데 내가 또 그 막 정성껏 대답을 해서 묻는 걸 한번 하여튼 질문을 많이 이렇게 대답도 많이 하지. 그런데 2시간 반쯤 됐는 기라고. 신경이 좀 보니까 얼굴 좀 달라져 있더나. 그럼 또 언제 와야 되겠냐 얘기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말이야. 이제 그 다음날은 맨손으로 왔는 기라. 맨손으로 오더니 사람을 필요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뭐 자기는 이 북아일랜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낙태 수술도 안 되고 해서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뭐 그것을 했다 이게.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만 그래 하나님 그거 네가 알아봤자 들어봤자 아니 모르겠는데 하긴도 못하는데 들어도 모르는 소리만 안 묻노. 그러니까 네 가까운 네 문제를 물으라 이라. 그러니까 사학까지 딱 오대 그만 졸업해비 돼. 아 진짜야.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진리를 많이 모으면 취하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듣고 나면 이 사실이 일반 사회에 가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게 있으면 하고 물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빵도 있네. 빵 한 개서 쫙 갈라뜨리고 이게 뭐 그냥 넣어먹고 끝나고 뭐. 끝나? 아니 끝나고 아직 끝 안 났나 그럼? 물이 끝나 안 났으면 물어야 질문 하세요 좀. 질문들 하나 준비하고 오라니까. 엄마 없지 뭐. 여행 이제 아까 계속 여행 가끔 한 번씩 그러시는데 예쁘장한 여자거든요. 어떤 게 예쁘장한 여자입니까? 뭐야 제 눈에 안경인데 내가 제 눈에 안경 아니냐? 뭐 내는 안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예쁘다 이러대. 내가 아래 이야기했지. 너는 그 지하철에서 내가 취급했는데 아무도 안 말해주더라 소리 아래 해 시킨데. 아니 안 했어? 어? 안 했어? 내가 그럼 그 에피소드를 하나 또 하자. 내가 런던에 갔는데 막 빨리 나는 세상을 위해서 성이 급해가지고 얼른 스피치콘하고 저 거리에 나가서 좀 외쳐야 되겠는데 스님이 그만 멍청 안 나가겠네. 속에 불이 나서 너 어디야 이러나 내가 여기 돈은 하시고 온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뭐지 차 먹고 똥 누러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라. 아니 막 속에 불이 나서 막 너 이제 너 못하겠다고 이래 나왔는 기라. 속에 불이 나서 막 지하철로 무조건 탔지. 스님도 안 붙잡고 정덕이 그것도 와서 안 붙잡네. 그런데 이제 안 붙잡으니까 내가 또 오기를 내놓고 스승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꼽을 수도 없고 지하철로 무조건 탔어. 그만 시내쪽으로 오는데 한 두 정거장인가 세 정거장 오니까 여자가 내 이제 의심이 많다면 돈은 또 전대로 또 맨날 차실 거 아니야. 그래 절대 내가 내 안 풀어놓거든. 그럼 차고 이제 참말로 몸조심하면 내가 어디 가면 가방만 하나 있어도 잠을 안 자는 사람이거든. 밤중에 탈라이 보고 하는데 그런 차고 이제 지금 여기 앉아갖고 기분이 상하고 지하철 또 앉아있는데 지하철 착착착 가는데 옆에 여자가 하나 딱 와서 앉더라고. 그럼 되게 날씬한 건 아니고 보통 정도 돼. 이놈의 여자가 영어로 자꾸 내주세요. 나 그럼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기라. 사사를 하면 좋게 알아듣는데 이게 빨리 해야 게 하나도 못 알아듣는기라. 근데 내가 외국에 대임서는 좋게 몇 마디는 알거든. I can't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못합니다. 이놈의 여자가 이제 한참 치부르더니 이제 말로해서 안 되니까 너무 손을 딱 이렇게 잡더니 그만 교과서에다가 또 실실 이름 못 찍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면등 기차는 요만큼 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열이 이제 의자가 하나 있고 열이 하나 있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앉거든. 우리 한국말 일이 안 넘더라고. 열이 마주보고 버스 많은데 이래 마주보고 앉으니까 하고 두 사람 정도 설 정도 이 정도 아주 넓지게요. 그런데 통로는 요 정도 되고 열이 이제 마주 앉아 있으니까
앞에 남자들 쫙 앉아있는 게다, 신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처음 봤는데 땀이 나고 지금 긴장이 되고 이거 돈 보따리는 차고 있지. 참, 보따리는 아니지만 돈 빼져 있는 쪽을 차고 있지. 이거 막 지금 이제 진짜 한장을 하지. 그래서, 이제 막 도저히 정신이 이제 혼동이 돼가지고, I don't know. 땀을 흘리면서, I don't know. 나는 싫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눈도 깜짝일 안 해요. 못 본 척하고 다 200마리도 앉아가지고 그만 눈도 안 돌리는 게 좀 웃기라도 하든가 좀 뭐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 그래도 그래 하면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여자가 손을 빼다가 일하고 땀을 쫙쫙 흘리면서 I don't know 내가 뭘 한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말도 안 한 기라. 그런데 손을 막 뿌리치면서 I don't know라 했더니 이놈의 여자가 다음 청구자 내려서 지들 미안하구만. 내려보다 이구만 뒤집어라 나무라고 내리는데 사람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아마 영국에 가서 시급을 했더니 근데 원인은 그 유래님이 제공하신 거 아닙니까? 어찌 내가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제공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었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러대. 그럼 가슴을 빼면 얼른 피해버리시면 돼요. 아니, 유래님이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라도 안 차고 있으시면 장난이라도 하지만 돈을 한 20파운드나 요리가 있으시면 장난도 하고 이래 봤지만 돈이 있는데 내가 그러다고 이러려고. 그렇잖아. 아이, 그래, 참, 여러분들도 여행을 앞으로 하더라도, 서양에 가서 여자가 옆에 접근하면 조심해야 된다. 말이 안 통하거든. 뭐든 뒤집힐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번에 가서 참, 그 땀을 많이 흘렸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스님은 한국에 가면 또 그 한 번만 하지 또 쫙! 내가 그랬지. 이놈들은 안 맞는데 차라리 싫고 또 그놈의 여자가, 그놈은 여자, 무슨 교수가 어떤지 여자 때문에 내가 취급했다. 이 둘이는 내가 붙잡는가 싶어서 열이 몇 번이나 여기서 다다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붙잡았어. 그 주는 가니까 또 그놈의 여자는 와 그러냐고. 그래, 뭐,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웃을 일도 참 많아요. 질문 없었습니까? 뭐, 보양 문제가 생겨야 문제를 가오지. 문제 없으면은 참 좋은 겁니다. 자, 없으면 마십시다. 빵이나 한 거지, 뭐. 고맙습니다. 내만 일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는 걸 봤는데, 그때 막 음식이 탁 들어가면, 이 며칠 굶었다 음식이 들어가면, 야, 확 해. 기운을 뽑고 가는 게. 열이 난다니까, 속에. 일반 사람 그걸 못해도 우리는 감지를 하거든. 음식 같은 저런 걸, 기운을 싹 섭취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너희가 뼈를 묻다, 씹어 묻다, 이게. 근데 그게 걸릴상 싶으지? 거기에 있는 기운을 싹 빼버리면 뼈 그거는 그만 퍼석퍼석의 퍼석대비리. 퍼석퍼석 물체가 하나도 힘이 없어. 퍼석퍼석의. 나무도 어떤 기운이 있을 때는 떼떼는데, 저에서 기운을 싹 빼버리고 나면은, 수분을 싹 빼면 퍼석퍼석해진다고. 그거 똑같아. 생선 먹다 가시 같은 거 들어가도 찔리고 속에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그 속에 있는 기운을 빼버리면 같이 그는 퍼석퍼석 그것을 해가 안 되지. 퍼석해버리. 심지어 쇠도 그래. 쇠똥아리도 거기에 있는 기운이 빠져버리면 퍼석퍼석해진다는 게 분해가 되어진다는 게.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 근데 그렇게 빨리 부식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스페 같은 게. 그렇지. 거기에 있는 기운만 싹 뽑아내버리면, 그건 막 하나의 물질이지. 물질로 변해버리거든. 고소하게. 그럼 간단한 거 아이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우리 간단하게 쉽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기운을 물질에서 기운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것만 연구해서 그대로 시험해보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나 한 이야기가, 이 동물들, 그냥 꾹꾹 심어서 악어 같은 거 저런 게, 상어나 악어 같은 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거 통째로 못 믿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뼈가 있는데 그게 걸려서 분명히 이상이 생겨야 근데 이상이 안 생기거든. 근데 이 상어 같은 경우 이빨도 크지만 이 목도 크단 말이야. 그게 넘어가비래. 속에 그 위통에만 들어가비면 살아있는 게 꼼짝을 못 하거든. 그때는 거기에서 강력한 그 분비물 나오면서는 그 기운을 뽑아버리거든. 흡수해버리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기운이 착 여기에서 넘어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여기 가면 밥통이야.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주물가요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뱀이 그 개구리 잡아먹을 때 통째로 그대로 잡아먹어서 그 뱀을 잡았을 때 그 위통 안에 들어있는 그 개구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녹아 들어가고 중간 거는 멀쩡하고 맨 위에 거는 아예 막 꺼내갖고 살아남는 것도 있거든요. 멀쩡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이제 우리가 그 책에서 배울 때는 소화액으로 해서 그게 녹는다고 배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말씀은 그러한 액이 나오면서 기운을 뺏어가는 소화액은 이걸 할 때 이미 기운이 빠지고 나서 소화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통에 있을 때 소화액이 창자에서 소화액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기운을 뽑았거든. 위에 밥통에 닿기 전에 막 여기서 기운이 확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려가면 액이 나오면서 그걸 갖다 똥을 만드는 게지. 이제 저번에 호피를 짜게 그 소화시키는 게야. 물질을 배출을 하는 게야. 그것이 배출을 시키는 게야. 그래서 해서 그석을 하지. 그 소화 기능을 시키는 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상어 같은 게 그 큰 고기를 그 통째로 무업 있는데 그 뭐 가시가 걸려 죽으면 하나도 없거든. 아그나. 그건 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의 작용해서 하나의 열기에 의해서 이제 이 처음에 들어가면 질식하고 상계 들어가면 질식하고 이 몸에 있는 이 창자의 열기에 질식을 하죠. 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기운이 그가 있는 기운이 그 몸속에 있는 것으로 막 빨리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면 그건 체에서 질식하면서 기운이 없어서 체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산 것. 그 죽으면은 그때부터 분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금속 같은 것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어? 중금속. 그것도 기운이지. 뭐 존재하는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의 그렇다면 사람들이 중금속에 이렇게 중독돼가지고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중금속은 중독이 됐을 때 그 혈관 장애를 유발신다든가 이렇게 죽을 수 많지. 그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하나의 그 중금속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하나의 몸속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그 독성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중독 증세, 독성이 다른 중독 증세가 일어나고 죽을 때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어떤 혈관을 차단해버려 중금속의 그 물질이 하나의 혈관을 차단하면서 혈관 자체에 흐르고 있는 그 노폐물이나 이런 것을 중금속 속에서 알게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피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유발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뭐 머리 같은 데서 하나의 그 차였을 때 중금속 기운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운입니까? 대장님 지난번에 지니다 그 포치 그거 하실 때는 기운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피를 해갖고 빼내버리잖아요. 그게 간단하지. 그것은 이 돌아가다가 물질을 돌아가다가 못에 혈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옆에 있는 눈에 중금속이 안 보일 정도로 중금속이 그것이 혈관에 있는 노폐물들을 흡수하면서 중금속 물질이 돌아가면서 작은 혈관에 걸려서 그 피를 순환을 못 시키니까 여기도 걸렸다 여기도 걸렸다 하게 이거는 빼야 되겠다. 그래 반응 볼 수 있으라고 했지. 저번에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비둘기가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렇게 먹어요. 그래갖고 그게 모이 주머니에 이렇게 긴 플라스틱이 딱 걸려가지고 모이 주머니가 운동을 못해서 죽는 비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낙 같은 거를 먹어서 그게 모이 주머니를 해보려 하니까 그 속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못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나 이 강력한 동물, 아주 흡수력이 강력한 동물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게 자연 분해되는 게 500년이고 1000년이고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과학의 열이나 어떤 시험 도구를 맨날 놓고 저걸 삽시간에 분해하는 법칙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고. 당장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뽑아버리면 그 물질은 하나의 분해되어 버린다. 그렇다는 거지. 쇠를 금방 먹어서 금방 소화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지. 텔레비에 여러 번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쇠 먹는 사람. 그 사람 TV에서도 막 쇠 붙들고 막 부득부득 먹대. 그 철사를 주니까 이제 아나운서는 그 똑같은 철사를 들고 벤치로 끊어도 잘 안 끊기는데 이 사람은 그 철사 벤치 끊던 그 철사를 이겨 먹어 부득부득 씹어서 먹는데 자전거 한 대 정도는 뭐 사흘 정도 먹는다든가. 그 사람 한번 그런 걸 그게 알아보는 거는 그 사람 진짜 먹는 안 먹는 그 속을 시적으로 그걸 촬영을 하던데요. 직접 텔레비에서 하던지. 그냥 속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 회사에 이분 앞에 교육 때 서울대 와가지고 쇠를 했다잖아요. 뭐 그거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먹고 났을 때 그와 나와 연기를 해서 그 위의 작용을 감찰할 수가 있거든. 대부분 감지해내지. 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면 대부분 알아나지. 그럼 쇠를 먹었다고 똥을 놓으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왜 진실을 확인하려면 쇠똥을 넣었던 거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학회에서 공식 문서로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쇠를 먹으시면 24시간 후에는 대변을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그 금속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거 동경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그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진지해서 그런 그렇게 빨리 pu는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네. 내가 하나만 어떻게 자전거를 먹고 어떻게 해봤나 그거 어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쇼도 할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었다면 진짜 그걸 먹어서 소화를 시켜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먹는 척 하면서 그건 하나 기술, 사람들을 눈을 쪼기는 거 하는 것은 하기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술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쇠를 먹었을 때는 배출이 됐을 때도 쇠의 성분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쇠를 먹고 쇠를 똥을 넣었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아,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기네스북에 오르고 할 정도면은 기네스북도 다 모르겠지. 사람들이 한번 그 생각이 나서 그 그게 사람한테 소리 하나 말에 하나 그런 사람이 절대 기대하지 마. 과연 그 사람 그러한 쇼를 인간이면은 인간 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쇼를 통해서 자기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소리가 나 그런 거는 못 믿겠다. 그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쇠가 분해 녹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온도가 있어요. 쇠가 녹는 게 뭐 500도, 1000도가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쇠를 분해하나?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쇠를 분해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몇 가지의 관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묻는 거지. 우리가 확인하지 관찰하지 않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쇠를 모시면 똥도 쇠를 놓아야 될까요? 쇠똥을 놓아야 될까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쇠를 먹는데 똥이 내한테는 똥이 나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를 먹는 마술은 많이 봤거든요. 많이 안 먹습니까? 특히 아핀이라든지, 우리 하루핀 그것도, 핀도, 일반 주식회 한 통 부어 먹고, 해서 막 물로 헹궈가지고 먹었는데, 좀 있어서 뱉으면 확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장난하는 건 많이 봤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선전할 때, 얘에다가 초능력 그때가 나한테. 사실 그 사람이 두루두루 많이 떠다니면서 그런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건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근데 어떤 모든 기운을 가진 게 학교를 가졌는데 그게 먹었을 때 이제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빨아들여가지고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또 독기운이 있는 것은 다 유독성이 돼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체는 기운을 섭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소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